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잇몸 질환은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기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구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치할 때 피나고 그러니까 염증이 있었는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식생활도 바뀌더라고요. 딱딱한 데서 소프트한 걸로. 잇몸이 튼튼해야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잇몸은 치아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식립 여부가 결정되는 임플란트도 잇몸뼈가 건강해야 바로 식립할 수 있지만 잇몸에 문제가 있어 잇몸뼈가 많이 약해졌다면 임플란트도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잇몸뼈 이식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잇몸뼈 이식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반드시 뼈에 식립되게 됩니다. 뼈에 식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뼈랑 임플란트가 붙는 원리 때문에 사실은 임플란트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보철물도 올릴 수 있고, 반드시 주변에 충분한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나 아니면 우식으로 했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잇몸 형태는 변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려서 뽑았을 때는 치조골이 없어서 잇몸뼈가 없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플란트 심을 때는 어느 정도의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쓰려면 반드시 주변에 건강한 내뼈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뼈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적절한 뼈 이식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줘야지만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무와 흙을 비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도 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흙이 없으면 나무를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어느 정도 좀 영양가도 많아 보이고 영양분도 충분한 그런 그런 이제 흙이 있어야 나무를 심듯이 역시 임플란트 또한 그러한 안정적인 뼈에다가 이제 심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 이식이란 내 뼈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뭐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등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뼈 유도 재생술이라는 술식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상악동 막 거상술을 이용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술식들이 있거든요. 그 술식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뼈를 놓고 그 뼈가 내 뼈가 되게 하는 과정들을 이제 잇몸뼈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치과를 찾은 신영희 씨는 요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치아 문제로 고민이 많던 그녀는 얼마 전 이곳에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은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피가 나가지고 다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뼈가 없대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다시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된대요. 피가 나고 약간 이렇게 씹는 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씹지를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 먹는 거를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영이.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왼쪽에 1점 들어가 봤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오른쪽하고 좀 달라요, 그죠? 위에가 임플란트라서 씹는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꽉 물어보세요. 꽉 물어보세요. 네. 여기도 이제 위에 요거 씌우면 식사 괜찮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볼게요. 하여간 그간 고생하셨어요.
그 처음에 이게 이제 초진 사진인데요. 임플란트를 한 10여 년 정도 쓰셨어요. 근데 뭐 주기적으로 치과 가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잇몸이 부으면 붓겠거니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자연치아 관리하시듯이. 근데 그 치과가 해당 치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치과를 가셨는데, 어이구 임플란트를 다 뽑아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왔던 케이스고요. 임플란트가 우선 기능을 해야 됩니다. 기능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잇몸이 자꾸 붓고 아파요. 그다음에 씹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병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예전과 다른 점이 뭔지, 뼈가 녹았는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 보출물이 풀렸는지 등등등 따지게 되는데, 보통 재수술이라 하면 임플란트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치아의 치주염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이제 임플란트를 다 뽑고 대학병원 가서 다 뽑으셨는데, 다 뽑고 저희 병원에 오시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까지 다 녹아 있었어요. 이만큼까지. 여기도 보시면 이만큼까지 다 녹았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한 10mm 가까이 이상 올리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 뼈 이식 시술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수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옆으로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하는데 실패율도 높고, 그다음에 재료나 뭐 이런 것도 좀 비싼 거 써야 되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1mm당 한 달 정도, 그러면 10mm 정도 되면 뭐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파였던 게 다 이제 뼈가 된 거고, 하얗게 보이시는 게 이제 된 겁니다. 이 전부터도 사실은 위에 치아나 이렇게 안 좋은 치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잇몸 치료나 예방 관리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래 임플란트 이제 아주 튼튼하게 잘 됐으니까 또 다시 이제 뭐 10년, 20년을 계획해야 되겠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잇몸뼈 양과 두께가 충분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는 수술이 어려우므로 뼈 이식을 동반해야 하는데요. 뼈 이식은 심각한 잇몸 질환이나 치아 뿌리 염증 등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아 발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잇몸뼈가 부족해졌을 때 이용하는 수술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인공구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계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다는 그 원리 하나로, 타이타늄이 뼈에 붙는다는 원리 하나로 내 뼈에 기대어 있는 거죠. 사실 말하면 기생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베이스가 돼 기생할 수 있는 그 호스트, 다시 말하면 주변의 뼈가 충분해야 되는 거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 뼈가 뭐 2mm 이상 있어야 된다 등등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술식 과정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뼈를 쓰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자기 뼈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증을 받아서 만든 뭐 동종골도 있고 이종골도 있고 뭐 소뼈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 부위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부위에 맞게 잘 써갖고, 그 다음에 뭐 자가혈을 섞는다든가 자기 피랑 섞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뭐 BMP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게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뭐 잇몸이 아무는데 뭐 실밥을 한 1, 2, 3주에 걸쳐서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근데 보통은 뼈 이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틀니를 사실은 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렇게 수직적으로 뼈가 많이 높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환자와의 소통,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 했거든요. 제 사례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치과 원장님하고 좀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 원장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 관리를 잘해가지고 조금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고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무거운 듯한 공기가 대기실에 가득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장영구 씨의 굳은 얼굴 때문일까요? 영구 씨는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할 만큼 치아가 좋지 않았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많아 뼈 이식 수술을 하고 오늘은 잇몸 이식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여기 임플란트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뼈 이식이라는 이런 자체가 없었고 뼈 두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원장님이 하라 그래서 촌에서 했는데 그게 한 2년 후에 그냥 다 흘러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도 이렇게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뭘 음식을 씹지는 못했어요. 아팠죠. 음식을 씹을 때는 아프니까 음식을 거의 뭐 식생활도 바뀌더라고요. 딱딱한 데서 소프트한 걸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그래도 한 65kg, 8kg 나갔었는데 지금은 50kg. 살이 싹 빠졌어요. 수술 전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멸균 클린룸에서 몸 소독을 하는데요.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뭐냐? 오늘 영구 씨는 잇몸 이식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할 때 이게 다 수술 전 다양한 검사를 통해 구강 구조를 자세히 파악해 더 정밀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사실 기능할 수 있는 치아가 없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치과 공포도 좀 많았고 치과를 여러 군데 갔는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환자분이 꽤 멀리 계시거든요. 경남에 계신 분인데 안 되면 서울로 가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서울 가서도 뭐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좀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래쪽에 예전에는 씹을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생겼고 앞에도 지금 치아가 생겨서 점차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오시는 거는 이제 위쪽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잇몸을 많이 이렇게 당기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자기를 물건을 싸려고 하는데 큰 물건을 싸려면 당연히 보자기가 커야 되겠죠. 근데 잇몸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왜곡이 많이 심한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수술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뼈 이식 후 당겨 올라갔던 근육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아직 임플란트라는 큰 과정이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영구 씨는 잘 해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잘 이겨내서 치아로 힘든 일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영구님 하셨던 거는 지금 위쪽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뼈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한 지금 뼈 이식을 한 뒤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추후에 저희가 뼈 이식을 할 때 근육 부척부가 굉장히 많이 당기기 때문에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수술이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협조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괜찮게 나왔고요. 보통은 이제 치유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잇몸을 열어서 전체 임플란트 할 계획입니다. 아주 결과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한 가지 하고 싶었어요. 큰 산소쌈에 밥을 한 공기 올려가지고 삼겹살 올려가지고 입안에 가지고 그냥 삼겹살은 아니더라도 그냥 상추쌈 크게 싸서 그냥 내 입에서 돌려가지고 씹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소원이었어요. 지금 그나마도 못하니까 안타깝죠.
여유가 넘치는 이복순 씨는 이제 병원이 내 집처럼 참 편안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2번에 걸친 뼈 이식술이 실패한 후 이곳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사히 뼈 이식이 진행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한 몇 년 끄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다시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뼈 이식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자꾸 이제 2번, 3번 하다 보니까 잇몸이 많이 파 있다고 뼈 이식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또 역시 실패를 하고, 그래가 실망해가고 있는데 플러스에 있는 우리 아들이 그냥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그러면 내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동호회에서 알았는데 그거 어디 병원에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가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에이식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했네요.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믿고 해봐라. 이래서 너무 진짜 무슨 구세주로 만난 것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울로 가야 되나, 나는 이 치료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힘들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대학병원 2군데서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선생님한테 계속 이제 치료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하시면서도 예, 조금씩 나아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안해. 오랜만에 오랜만에 잘 계셨어요?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입 가리고 근데 뭘 가르쳐 있어. 처음에 선생님 원장님 만났을 때 그래갖고 선생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몰랐구나 싶어가지고.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요, 제가 너무 네. 진짜 그거 둘이 아들 아니었더라면서 님도 못 만났었어요.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드리고. 그 앞니도 지난번에 좀 시원치 않았는데 어째 관리 받으셔갖고 저도 내심 불안했는데 예방 치료 받으시면서 그렇게 좀 단단해진 것 같아. 보세요. 그렇지. 다음으로 보시고. 다음으로 보시고. 좋네, 아주 좋아. 그래, 이복수님은 종합병원에서 뼈 이식술을 하셨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사실은 뼈 이식술을 하면 이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구강 내 환경은 침도 있고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벌어지면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상태로 오셨어요. 이 안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턱뼈에서 떼낸 뼈를 이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웠죠. 사실은 이것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 쉽지 않은 과정이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미 뭐 턱뼈를 한번 떼서, 물론 자가뼈가 고전적 예전부터 해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제재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떼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환자분하고 의논해서 진행했죠. 진행해갖고 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다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으로 되겠지, 기형적으로. 이건 제가 수술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다 닫혀야 됩니다. 퍼펙트하게 실링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왜곡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거나 이거는 이제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거를 보시면 너무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잘 되면 좋지만 임플란트 뼈 이식술이 이제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꼭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할 때는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좀 검증이 됐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하셨던 병원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씨는 수술 후 관리도 잘해서인지
오늘 정기검진 결과도 좋은가 봅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예방관리를 받는다면 이제 치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지 관리할 때도 그 치주 질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역시나 그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술 환자분들도 보면 그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걸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적 요소들, 뭐 잇몸이 부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잇몸이 좀 뭐 구취가 난다든가 피가 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예방 관리, 다시 말하면 치주 치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이제 기계이다 보니까 자연 치아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었던 분들은 임플란트 역시나 그렇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그 부위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둘러서 시간과 돈도 낭비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걸 보시고 다른 분이 저같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비용은 또 치과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래 헛돈 안 들고 이렇게 좀 널리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 임플란트가 뼈에 들어가는 건 맞고 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술을 하게 되지만 그 뼈가 내 뼈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잇몸의 가까이에 잇몸뼈가 이식된 경우에는 진짜 양치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재감염이나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일정 기간 지나 보면 우리가 정수기에도 물때가 끼듯이 이 치아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치간 칫솔, 뭐 워터피,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거를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뼈 이식을 했던 치과, 특히나 뭐 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치과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장비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면서 쓰시는 게 이식한 잇몸뼈를 안정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잇몸뼈가 중요한 건 뭐 사실입니다. 진리이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불가능하다, 어렵다 해갖고 틀니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재수술, 뼈가 없어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장비도 좋아지고 재료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치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환자들을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뭐 치과들도 있으니까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갖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또 찾아보셔갖고 좋은 선생님 만나시면 아마 또 씹는 즐거움을 다시 찾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잇몸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잇몸뼈는 한번 없어지게 되면 다시 재생하기 매우 힘든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건강한 치아를 위한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